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잖아요. 네. 막내인 제가 또 큰 맘 먹고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뭘 또 준비했어요? 아유, 제가 또 시원하게 녹화하시라고. 큰맘 먹고. 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네, 녹화 전에. 달달하니 이거 맛있지. 너무 시원해. 어우, 시원해. 네. 아니 근데 수민 씨 지금 전국에 있는 장병들은 땡볕에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실피 씨. 네, 실피 씨. 마셨는데. 마셨는데 정신 차리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 달부터 생활관 내 휴게실, 식당 등에 음냉이 들어옵니다. 음료수, 냉장고가 야. 보급이 됩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훈련받은 장병들 이제 뭐 진짜 숨 좀 쉬겠네요. 네. 냉장고는 뭐 얼마나 들어와요? 육군에 9,363대, 와우. 공군에 886대, 오. 해병에 920대로 총 12,000여 대가 보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다행이에요. 무더위에 시원한 음료 진짜 간절하잖아요. 마음껏 드실 수 있다니까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도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커피 쭉 한 잔 들이켜볼까요? 여러분, 약간 CF 느낌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 근데 진짜로 여름에 군대에서 끓인 물 먹고 그랬거든요. 아 그럼. 진짜요? 탈난다고. 식중독 때문에.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냉장고는. 자 좋습니다. 음내. 네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행군기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아, 오빠, 저 요즘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모르죠 전혀 몰라요. 아예 몰라 아무도 몰라요.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 아니 원래 운동이든 뭐 다른 것도 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또 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그래야 재밌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벼운 러닝이나 뭐 등산, 동호회 이런 거 좀 찾아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사람 산악회. 네, 그쵸. 유명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 동호회에 대해서는 슬리피 씨보다 이 고민 사연 속 여친한테 물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자친구분이 동호회를 아주 꽉 휘어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얼른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충성! 저는 이제 갓 진급한 자랑스러운 대한의 일병입니다. 입대 당시 갓 사귄 여친 있는 풋풋한 200일 커플이죠. 그땐 둘 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특히 제 여친은 저 없이 하루도 못 산다 해서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무슨 일이고? 200일 만에 전 완전히 찬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 달 전. 자기 지금 뭐 해요? 오늘은 연락이 없는. 30분 후. 자기야, 내가 늦었지. 미안해. 오늘 수업이 좀 늦게 마쳤어. 너무 덥다. 오늘도 그 러닝 동호회 갔다 온 거야? 요즘 되게 자주 가네. 아, 러닝? 아니야. 러닝 동호회는 어제였어. 오늘은 스포츠 댄스 동호회였다고. 나 몸치라서 엄청 걱정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신나. 스포츠 댄스 동호회? 설마 남자랑 둘이서 막 손잡고 하는 그거? 맞아. 근데 다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지 우리 자기가 걱정할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난 스포츠 댄스라고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와, 이거 이 운동 효과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 자기가 좋아하면 됐지 뭐. 처음에 나 입대할 때는 맨날 울고 아무것도 못하더니 지금은 취미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기분 좋다. 아유, 우리 자기 마음씨도 착해. 지금은 우울은커녕 진도 따라가기 바빠서 정신이 없어. 내 걱정은 하지도 마. 휴가날. 와 자기야 여기 음식 대박인데? 휴가 때는 이렇게 줄 서는 맛집 정도로 와줘야지. 그러게 진짜 맛있네.
아니 자기야, 아까부터 밥도 안 먹고 왜 휴대폰만 보고 있어? 무슨 급한 연락이라도 온 거야? 아, 나 그 이번에 테니스 동호회 다니는 거 말했지. 동호회 친구가 라켓 싸게 살 수 있는 법 알려준 데서 주말에 같이 사러 가려고. 테니스 동호회? 테니스는 또 언제 시작했대? 아, 테니스 얘기 안 했었나? 테니스 요즘 엄청 핫하잖아.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끝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정보도 알 수 있다고. 지금 연락하는 오빠도 봐봐. 테니스 친 지 10년이 넘었대. 와, 진짜 프로 뺨칠 정도라니까? 뭐? 오빠! 너 아까 주말에 만난다는 게 남자였어? 아이, 같은 동호회 친구인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촌스럽게. 헉, 잠깐만. 나 지금 멀티가 안 돼가지고 나 시간 약속만 금방 잡을게. 일주일 후 주말 오후.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유유. 주말이라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목소리 들으려고 했더니 바빠? 미안. 오전에 기타 동호회 갔다 왔거든. 그만 좀 해라. 방금 끝나자마자 자기한테 전화한 거야. 기타 소리였나요? 나 이제 코드 좀 잡을 줄 안다? F 코드도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자기야, 연습하는 건 좋은데 연락 기다리는 내 생각은 안 해? 요즘은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동호회 가느라 난 뒷전인 것 같은데 동호회 남자들도 너무 자주 만나고. 아유, 내 취미 생활인데 동호회가 뭐 어때서 내가 맨날 막 술 먹고 막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설마 지금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야? 동호회요? 저도 취미생활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 동호회가 우선인데 솔직히 안 서운하겠냐고요.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할게요. 이거 동호회에서 만나는 새로운 남자들 생각만 하면 뭐 취미고 나발이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여친의 동호회 활동을 신경 쓰는 제가 진짜 쪼잔하고 이상한 걸까요? 동호회. 이게 러닝에 스포츠 댄스에 테니스에 기타까지 이게 몇 개예요 지금? 네, 제 친구들만 봐도 요즘 동호회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조금 뚝딱하면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가입하기도 쉽더라고요. 저만 해도 지금 하는 동호회가 좀 많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일단 울트카 동호회가 4개. 4개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고 이 동호회 분들만 알고 있는 게 많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다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호회에서 20대들은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공부할 수 있는 회화 동호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스키나 수상 레포츠 같은 액티비티는 혼자 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체험 차원에서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같은 의미로 군대에도 이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동아리부터 해서 뭐 비보이, 뭐 요리, 뭐 영상 제작, 뭐 바리스타 동아리까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취미부터 뭐 취업 관련해서도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네, 군 생활 중 동아리 활동을 하면 복무를 하면서 자기 개발에도 또 매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선진병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고민 장병도 동아리 활동을 좀 했으면 여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다면서요. 이게 약간 근데 내로남불 스멜이 나는 게 왜 맨날 기다리는 거 힘들다고 울면은 속상하고 또 여자친구 동호회 하느라고 바쁘면 서운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효율적으로요?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는데. 왜냐면은 바꿔 생각하면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 시간 못 견뎌서 헤어지는 커플 많잖아요. 맞아요. 나 그동안 프리한 사랑에서도 연락을 하고 싶을 때 못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못해서 다투는 커플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혼자 기다리는 게 힘든 일인데 고민 장병의 여자친구는 연락을 보채기는커녕 오히려 취미 생활을 하면서 현명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고민 사연 속 여친처럼 동호회 활동을 단순히 취미 생활의 용도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동호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분명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외로운데 어디서 만날 데도 없고. 근데 그것도 그러네. 네, 외로운데 어디 만날 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 어디 동호회라도 가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호회를 한번. 여기도 있잖아요.
고민 장병은 바로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고민장군도 겉으로는 뭐 쿨하게 뭐 쿨한 척 했겠지만 속으로는 제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친의 취미 생활을 막기에는 이제 하지 마 그러면 너무 쪼잔해 보이는 거지 내가.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취미 생활이니까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라. 하지만 이제 궁금하잖아요. 오늘 뭐 했는지. 야, 오늘은 뭐 했어? 뭐 배웠어?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계속 물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아 오늘은 F코드를 내가 잘 못 잡아서 선배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잖아요. 또. 왠지 좀 허락을 안 해주니만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뭐 아무튼 여러분 내 연인의 모든 동호회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연인이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말릴 것 같은 동호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술 관련 동호회.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술 아 관련? 있어요. 있어요. 와인 동호회. 네, 뭐 위스키 동호회도 있고. 그걸 직접 맥주 시음을 동호회도 하나요? 그 동호회니까 시음하면서 그런 자리에 이제 막 이렇게 마시는 자리가 많죠 아무래도. 그건 갑자기. 조금 싫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운동 동호회라도 운동 동호회가 끝나고 회식을 해서 또 술자리를 갖고 이런 게 싫을 수 있는데 술 동호회면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진짜 진짜 싫을 것 싫지. 그리고 뭔가 또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스포츠 댄스 동호회 아 맞아요. 스킨십이 있는 뭐 있잖아요 막 네네. 접촉이 좀 있는. 그쵸. 탱고 탱고 같은 거. 그런 맞아 거. 맞아. 다 싫어네. 네, 좀 싫을 이렇게 것 따지면 할 수 있는 동호회가 많이 없긴 하네요. 네. 맛집 동호회 좋은데 맛집 동호회 그냥 맛있는 데 다니고. 맛있는데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또 눈 맞을 수 있다. 같아요. 맛있는 거 막 챙겨주고 아 이거 먹어 이러고. 장거리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여행 동호회. 아, 안돼 안돼요. 동호회 안 돼요. 사실 이게 동호회를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하나만 해도 지금 걱정이 네. 많은데 맞아요.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 뭐 하나였던 동호회가 이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고민장동도 이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친이. 그렇죠. 게다가 지금 사연에 나온 것만 4개입니다. 4개예요. 많긴 하네요. 더 들 생각도 있는 것 제가 볼 같아요. 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운동부터 악기까지. 언제 또 동호회를 하나 늘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보통 동호회 활동 한두 개 정도만 해도 시간이 꽉 차는 것 그럼요. 같아요. 피곤할 텐데. 예,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네. 그리고 또 집중을 못하니까 실력은 또 늘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사실 동호회 활동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 하나만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동호회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그래요? 같은 분인데요? 아, 달라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빵빵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미혼 남녀 379명을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 68%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취미 및 관심사 때문에라는 의견이 1위였고요. 자기 개발이 목적이다라는 의견이 2위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민 장병도 여자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조금은 내려두고 여친의 동호회 활동을 단순한 취미로만 봐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정도 해야 단순한 취미로 그렇게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고민장병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자친구의 동호회 활동을 걱정하는 우리 고민장병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친이 이제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감정을 좀 내가 솔직하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군대에서 너와 연락을 하는 게 참 큰 기쁨인데 요즘 너는 나보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진짜 좀 서운하더라. 사랑에 좀 쪼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전달해야 그래서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네요. 솔직하게. 멋있네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있을까요?
네, 사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고민 장병이 휴가를 나갔을 때 여친과 같이 동호회를 참석해 보는 거예요. 동호회만 참석하다가 휴가가 끝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네요. 슬쩍 이렇게 봐서 직접 경험해보고 확인하면 아, 여자친구가 정말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구나 하고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피할 수 없으면 돌아가라.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원하는 동호회를 슬쩍 추천해 주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동성 친구들이 많고 뭐 안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혹시나 새로운 이성이 접근해서 좀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행복하게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걸 미리 좀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부대 내에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니까 고민 장병도 취미 생활을 즐겨 보시고 네. 여자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문제가 걱정되고 나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불만이면 여친에게 딱 세 가지만 한번 부탁해 보세요. 동호회 개수 줄이기, 이성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개인 정비 시간에는 연락 잘 받기. 네, 여기서 하나 더 요구하면 아예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딱 세 가지만. 예. 네. 한 가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연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 의견과 생각만 맞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와 이해심이 있다면 앞으로도 예쁜 사랑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연애 고민으로 속삭고 있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문이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면들의 인권을 사수하는 인싸. 자, 우리 슬리피 씨 네. 오늘도 트로트 버전 인권성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최고의 1분 찍었다고. 예, 맞아요. 시청률 그 부분 제일 맞습니다. 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안전한 병영 인권 보장하지.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군대에 가면 평소 아무리 산만하던 사람도 이렇게 변한다고 하죠. 깔끔한 이미지가 꼭 저 같다고 할까요? 오와 열 기본으로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의 오와 열을 맞춰줄 그분 임금남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오늘도 불러볼까요? 자손이 형 준비됐지? 목소리가 자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특별 행동 강력 정비 시리즈. 모포 털기. 털기? 야, 먼지 안 나게 좀 털어라. 아, 예. 뭐? 먼지를 안 나게 털라고? 뭔 소리야? 먼지 안 나게 털라고?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후임이 다가갈 때. 못 적었는데. 선으로 서 있고. 예. 최 선배님 모포 다 털었습니다. 갖다 놔. 알겠습니다. 각 잡아야죠. 그렇죠. 앞에. 그렇지. 그렇지. 네. 저렇게 저렇게. 예. 이렇게 다른. 와우. 그냥 그대로. 어머.
아니 환복만 하고 바로 나갈게. 맞아. 저도 그래요. 진짜로. 맞아. 저거. 아, 네. 자, 오늘은 군대 하면 빠질 수 없는 시리즈 정리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자, 전역하고 나면은 영상 마지막처럼 뭐 신발도 2개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2개 되고 옷장도 5와 10 맞추는 습관이 맞아요. 생긴다는 거 이게 사실인가 두 분 인정하시나요? 아, 이 갓 전역하고는 진짜 저렇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근데 계속 저도 신발을 벗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놓고 그 옆에 있는 또 신발들이랑 같이 이렇게 각을 맞추다가 한 나중에는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에이씨 하고 발로 찬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그만하고 싶어서 에이씨 하고 그냥 차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3달 갑니다. 3달. 3달? 3달이면 길게 가는 거 아닌가요? 오래 가는 거 아닌가요? 특히 속옷 저렇게 말고 싶어져요. 양말이랑 이런 거 말고 싶어. 말다가 점점 이제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래도 지저분한 것보단 깨끗한 건 무조건 좋잖아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에이 거짓말. 아니 정말이에요. 네. 만화책? 아니요, 그 공간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역이신 정 법무관님이랑 김중희님 두 분은 정리에 대해서 좀 칼각으로 잘 하는 편이겠죠? 그리고 또 김수용 중위 같은 경우에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지금 딱 잡혀 있겠네요. 그쵸? 잘하겠죠. 당연히 네. 잘하겠죠.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근데 정리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요? 만약에 하루 날 잡아서 확실하게 해놓고 그 대신에 다른 날에는 물건을 항상 늘 있던 곳에 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리를 오랫동안 안 해도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진짜 칼같이 정말 정리 잘 해놨어.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 쓰기가 싫어. 진짜로. 네. 그 쓰게 되면 다시 그렇게 또 칼각을 잡아야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맞아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대 전부터 평소 좀 정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입대를 하고 보니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책에서 본 얘기인데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보니까 내가 두던 곳에 꼭 둬야만 찾는 데에 시간을 덜 소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둬가지고 그걸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니까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저도 정해진 위치에 항상 뭐 키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걸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유독 이렇게 정리를 강조하고 좀 의무화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까 말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뭐 이런 건가요? 기본적인 이유는 전쟁과 훈련 대비죠. 모든 장병이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정리해 놓으면 비상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군장을 쌀 수가 있고 그런 걸 365의 습관을 갖도록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칼각은 기본 중에 기본 덕목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처음에 나왔던 게 모포 털기였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정리 잘하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 모포까지 터는 거는 몰랐어요. 잠깐! 오늘은 좀 일찍 등장했습니다. 살에 걸릴 뻔했다. 리피의 군대 TMI 우리말 나들이. 어이 김희병 저기 모포 좀 갖고 와보시게. 여기서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어이. 와보시게. 아닙니다. 바로 모포인데요. 모포 왜? 네, 모포는 국군 창설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하다가 남은 일본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모포가? 그래서 담요로 바꿔서 써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나들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말 나들이 이런 것도 좀 음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네, 평소 어른들이 이 고스톱 칠 때도 모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모포가 아니라 군용 목포. 군용 모포 가져와라. 잘 붙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아예 담요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근데 담요는 한겨울 말고 잘 안 덥지 않나요? 그러면은 자주 이렇게 안 털어도 되지 않나요, 사실? 근데 의외로 담요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야전에서 막 뒹굴거나 뭐 총기를 손질하는 등 쓰임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먼지가 묻을 일도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담요를
이 제대로 팡팡 털어서 먼지를 없애줘야 뽀송뽀송하게 기분 좋게 네,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숙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들이 왜 겨울 이불 꿰매면서 막 이렇게 탁탁 터는 거 있죠.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딱 맞춰서 빨리 해야 돼. 빵빵. 왜냐하면 이제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손님 담요도 털어야 되니까 아이고. 신속 정확하게 빨리 털고 햇빛에 또 말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찐득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널어놓죠. 아 이런 건조. 한 2주에 한 번 정도 터는데 날 좋은 날을 딱 정해서 행복아님이 오늘은 일광 건조를 좀 하자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같이 터는 거죠. 그리고 전부터 진짜 궁금했는데 네. 햇볕에 이 말리는 일광 건조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저 진짜 싫었거든요. 왜? 아 저희 때는 이제 침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생활관에 이제 2층 침대도 있고 매트리스를 들고 나갑니다. 맞아. 네. 해줘야 되더라고. 매 주말 침대 매트리스. 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나가야 되니까 밖에 너무 힘들었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일광 건조가 과연 진짜 효과가 있냐. 너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 자 우리에게는 또 세탁 전문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들 기억하시죠 누군지? 네네. 직접 여쭤봤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행군기 세탁 멘토 설재원입니다. 군대에서 많이 하는 담요의 일광 건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에 소독이 돼서요 살균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냄새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흘리는 땀이 꽤 많은데요. 당연히 이 땀을 이불과 담요가 모두 흡수하겠죠. 그런데 자주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다면 일광 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탈취,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건조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좋고요. 중간에 한 번에 뒤집어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언제나 상쾌하고 뽀송한 세탁 하시고요. 행군기 세탁 멘토 설재원이었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유쾌해요. 네. 자, 장병 여러분 잘 들으셨죠? 햇볕 좋은 날 30분 이상 일광 건조는 살균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왔던 게 이제 침구 정리였는데 김수영 중이 침구 정리 정해진 가이드라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담요의 이 옆끝선과 이불의 옆끝선이 딱 맞아 떨어지고 이제 위아래로는 담요가 살짝 딱 맞는 게 아니라 이불을 3cm 정도 덮어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담요 정리할 때 아예 좀 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을 잡기 위해서 담요에 이제 자를 재고 이제 접는 선에다가 살짝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침구나 담요를 접을 때 매일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불은 조금 두꺼우니까 이제 이불과 이불 사이 접혀 있는 부분을 눌러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일단 또 이제 침낭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머리 모양이랑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쁘게 잘 안 접혀요. 이걸 일자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머리부터 김밥 말듯이. 근데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꽉꽉 눌러서 진짜 그 롤케이크 있죠? 네. 롤케이크처럼 빈틈없이 꽉꽉 땡땡하게 그 다음에 묶어줘야 돼. 맞아. 예, 그래야지 느슨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뭐 한다는 자체는 이제 계급이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증거가 될 거고요. 네. 계급 올라가면 이제 침구 정리뿐만이 아니라 사물함도 슬슬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죠. 사물함 보면 군기가 완벽히 나옵니다. 네. 사물함도 그렇고 침구도 다 검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다가 근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병장이 2인 1조로 침구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냥 잡고만 이렇게 후임이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접어주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장도 본인이 직접 침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물함 검사는 이제 보통 생활관장이나 뭐 방장 혹은 시설 참모가 청소 시간이나 이제 점호 시간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에 따라서 이제 정리 상태가 우수한 병사인 경우에는 으뜸 병사처럼 부대를 대표하는 병사로도 뽑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포상휴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책에서 하나 본 문구가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없는 백만장자의 생활 습관이 바로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백만장자가 안 됐을까요? 매일 제 담당이거든요.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대에서 습관을 좀 들여서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백만장자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매일 정리하는 습관이 들어서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침에 항상 이불 정리를 해요. 딱 잘 접어져 있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하루에 뭔가 하나를 숙제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침에 또 샤워도 딱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스킬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치약 미싱. 이제 타일 사이에 막 낀 곰팡이나 이제 때 같은 걸 없앨 때 치약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락스보다 또 친환경적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인권 침해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바로 후임에게 이제 다묘 털기를 시킨 선임의 행위였는데요. 군인지휘복무 기본법에 보면은 병 상호간에는 직무 외에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위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두 알고 계시죠? 다묘 털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이고 병 상호간의 명령 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후임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후임에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서 이것은 사적 지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선임이 후임에게 자신의 일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계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본인의 할 일을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지 않나 싶은데 이건 어떤 항목을 위반한 거죠? 지휘관이 이제 병장에게 침구 정리를 하라고 개인적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장이 침구 정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복종 의무 지시 불이행으로서 고의로 불복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군기교육 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겠고요. 지휘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장은 침구 정리를 해야 되는 개인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 군인 징계 처리 업무 훈령에 보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군 기강 저해 행위라고 해서 복장이 불량하거나 자세가 불량하다는 경우에 견책에서 근신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우울감을 극복하는 비법이 한때 화제였는데요.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5분 동안 빨리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우울증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 위생을 위한 정리를 하면 또 좋은 습관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 자손형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고민 행동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꽉 채워주고 있는 다나카.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벌써 7월이잖아요. 네. 럭키 세븐. 더워진 날씨 때문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들 드는 생각이 있죠. 이번 여름엔 얇은 옷 좀 입을 수 있나? 이 생각을 무찔러줄 얘기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뭐 물론 여자분들뿐만은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렇죠. 네. 군대도 똑같습니다. 6월은 물론이고 7월이면 군대 체단실은 정말 미어 터집니다. 네, 줄 서야 돼요. 개인 시간은 또 다 동일하니까 진짜 복작복작할 것 같네요, 저 확실히. 자, 근데 오늘 멘토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장병들과 밀착 생활을 가장 많이 했던 육군 정훈 장교 출신이고요. 네. 현재는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신데 특히 마른 몸으로 고민 중인 남자분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환호하시겠어요. 자,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몸이 고민인 전구를 위해 모신 오늘의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네, 태평양 같은 어깨, 당신도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현재 멸치 탈출 연구소를 운영하며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멸치 탈출 연구소요? 저를 그런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나요? 네, 제가 운영 중인 너튜브 채널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완전 허약 체질이었거든요. 사실 남자들에게 멸치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호칭이지만 바로 제가 멸치였어요. 근데 마음을 달리 먹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니 몸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사실 지금도 제가 다들 그렇죠. 근데 운동하기 싫잖아요. 뭐 PT도 제가 받아보고 그랬는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내 동생? 야 이거 벌크업인가? 어깨가 어깨 깡패가 됐네요. 이두. 이야. 뭐야. 이야. 앞뒤로도 커졌네요. 제가 뭘 보여주신 거지? BTS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BTS, 눈높이가 BTS라고요? 운동하면 BTS가 된다고요? 나 할래 나. 나도. 저도 하고 싶어. 나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요. 네,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BTS가 아니라 어깨랑 가슴이에요. 다들 공감하시죠? 저도 한때 별명이 이제 슬좀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기도 했지만 어깨 넓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오태가 달라요 정말.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덤벨만 있으면 태평이 어깨가 된다고. 혹시 집에 덤벨 있는 분 계실까요? 저 있습니다. 5kg짜리 2개. 네. 저도 2kg짜리인가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분홍색에 네. 아, 1kg짜리 요만한 거. 핑크색. 네, 맞아요. 예, 그거 2개 있어요. 네. 저도 사무실에 6kg짜리 2개 이렇게. 6kg. 네, 딱 적당하거든요, 그 정도가. 네. 근데 이게 다 저희가 키로수가 다 다르잖아요. 초보일 경우에 적당한 그 무게가 있나요? 본인이 들었을 때 고정된 자세로 한 세트 내에 20개를 할 수 있는 무게를 고르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세 보이려고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멘토님 첫 번째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덤벨 숄더 프레스인데요. 어깨의 삼각근, 전면 부위와 측면 부위, 그리고 어깨 라인을 만들어주는 어깨 운동의 메인이자 기본 동작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세 보이려고 오버하지 말라고 좀 전에 말씀해놓고는. 이게 크기만 크지 10kg입니다. 네, 네. 일단 양손으로 덤벨을 잡아주시고요. 이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덤벨을 그냥 잡으실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거든요. 근데 조금은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손목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손목을 좀 더 보호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원하는 타겟팅에 더 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일단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덤벨을 잡아주시고요. 가슴을 펴고 등과 허리를 곧 펴주세요. 네, 일단 팔꿈치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구부립니다. 이때 상완 이두가 뒤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덤벨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때 팔꿈치는 다 펴지 않고 한 90% 정도만 펴주는 게 좋은데요. 다 펴게 될 시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이때 어깨가 늘어나는 거를 느끼면서 처음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해도 힘들다. 내릴 때는 천천히. 수직으로. 내릴 때는 천천히. 그렇죠. 내릴 때는 천천히. 오, 잘 네, 아시네요. 올릴 때는 빨리. 올릴 때는 팡 돌아가듯이. 내릴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때는 팡 돌아가듯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흡은 이렇게 올라갈 때 뱉어줘요. 후 내쉬고 늘려주고 내쉬고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거 10kg 사실 엄청 무겁거든요. 저 5kg짜리도 무거워요. 집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될까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덤벨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 안 되고 정확히 수직으로 밀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면이나 뒤에서 봤을 때 양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1자가 되도록. 위로. 네, 그대로 올려주시고 덤벨을 위로 올렸을 때 어깨가 이렇게 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깨가 고정이 된 채로. 고정.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네. 따라 네, 올라가려고. 이거를 숄더 패킹이라고 해요. 실패. 초보일 경우에 몇 세트를 하는 게 좋나요? 모든 운동은 한 세트당 15회로 진행해 주고요. 총 5세트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깨 운동이 끝났고요. 다음에 진행할 어깨 운동 바로 이겁니다. 어깨뽕을 기워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 운동은 어깨뽕이 생겨요? 이거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넓고 볼륨감 있는 어깨 혹은 슬림감 있는 라인까지도 가능한 만능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측면 삼각근, 즉 측면 어깨를 발달시키기 좋은 동작이에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어깨뽕을 키워주는 운동이죠. 자, 운동 전 덤벨을 바꿔서 진행해 볼게요. 왜 근데 작은 걸로 바꿔서 써요 이번에는?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측면 삼각근이 발달하기 좋은 동작인 만큼 미세한 각도로 인해 자극점 부위가 변동될 수도 있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일 경우 남자는 3kg에서 4kg, 여성은 1kg에서 2kg 정도의 덤벨을 추천해드려요. 자, 동작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먼저 양손으로 덤벨을 잡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덤벨을 잡을 때 너무 세게 잡으면은 이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측면 삼각근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느슨하게 잡고 올려주면 어깨에 자극이 많이 들어갑니다. 덤벨을 올릴 땐 팔꿈치 각도를 약간 굽히고 올리면 돼요. 팔꿈치 각도를 약간 굽히고 올리면 돼요. 네, 이때 팔꿈치는 어깨 아래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깨가 가장 높은 위치 팔꿈치, 손목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인데요. 천천히 올린 후 홀드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홀드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렇게 자극을 느껴주시면 돼요.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할 때 이렇게 으쓱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 이거를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 없을 때 저렇게 되던데. 맞아. 진짜로. 네. 어깨가 올라가잖아. 지금 남성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눈이 동그래서. 네, 그러니까 김수영 중위님이 특히나 또 열심히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어깨에 대한 로망이 이제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어깨도 어깨지만 등 근육, 등 근육에 대한 정말 갈망이 큽니다. 등 근육이 몸의 또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어깨 넓은 것도 멋있지만 등이 쫙 벌어진 게 진짜 섹시하죠 좀. 근데 그 어깨랑 등이랑 그 같이 운동하는 게 뭐 같은 개념 아닙니까? 전 무엇보다도 등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등이 안 잡히면은 어깨 높이 비대칭은 물론이고 현대인들이 이 굽은 어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 운동을 먼저 해줘야 그나마 있던 어깨도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거북목부터 체형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등 운동 바로 이겁니다. 덤벨로. 지금 함께할 덤벨로우는 전신 후면의 근육을 자극해서 선명하고 뚜렷한 등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다음과 같은 이 광배근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어깨가 넓어집니다. 수트 같아 수트. 어머. 아이고 참 이거 나도 보여줄 수도 없고 오늘따라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왔네 내가. 보입니다. 바로 동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10kg의 덤벨을 들게요.
양손으로 덤벨을 들고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가슴을 펴고 딱 이렇게 체스트업을 해줘요. 체스트업, 가슴을 세워준다. 이 느낌에서 그대로 턱은 당겨주고 시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의 흐름에 맞게 봐준 뒤에 그대로 팔꿈치를 잡아당기면은 안 되고 그대로 쭉 뒤로 밀어줘요. 그리고 가슴을 편 채로 쭉 늘려줍니다. 당기고 쭉 밀어주고 놔주고 이런 식으로. 네. 잘못된 자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된 피해야 할 자세. 정말 네. 많죠. 네. 척추에 과한 커브를 주거나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초보는 등이 말리지 않는지 꼭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옆모습을 체크해 보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이렇게 허리를 오히려 과하게 꺾어서 허리가 다칠 수 있다 이런데 허리는 과하게 꺾으면 안 되나요? 아, 네, 맞아요. 그래요? 보통 허리를 이렇게 과하게 과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복부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복부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앞과 뒤가 약간 중립을 유지시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덤벨을 들 때는 반드시 당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깨가 말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펴면서 뒤로 보내준다는 느낌. 가슴을 피는 게 포인트네.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연계가 되려면은 가슴을 편 채로 팔을 그대로 펴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힘을 딱 쓰고 내릴 때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주의해서 내릴 때 잡아준다. 그래야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요. 맞아. 네. 그리고 제가 호흡을 빠뜨린 것 같은데 네. 호흡은 덤벨을 당겼을 때 네. 후 마시고 후 그렇게 마시고, 꼭 소리를 내야 되나요? 후 소리를 내면 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기억. 자, 어깨와 등 운동을 했으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가슴 운동이죠.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 어깨 넓어지는 게 다 어깨 운동만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가슴과 등을 키우셔야 진짜 어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가슴 운동 바로 이겁니다. 덤벨 프레스. 자, 가슴 운동은 벤치에서 진행해도 되고요. 저처럼 매트에서 해도 됩니다. 모두 괜찮아요. 자, 이제 덤벨 프레스를 해볼 건데요. 네. 덤벨 프레스는 가슴 근육, 어깨 전면 근육, 삼두근을 활발하게 쓰는 운동인데요. 모든 운동의 기본으로 시작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쪽 날개뼈에 근육이 이 무게가 저항이 전달이 되셔야 되는 부분. 이 팔과 어깨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떨리면 안 된다는 점과 그리고 했을 때 어깨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가 그대로 숄더 패킹 되어 있는 이거를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누워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누우셔가지고 발바닥과 엉덩이를 매트에 잘 붙이시고요.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슴 쪽으로 뻗어줘요. 그래서 덤벨이 가슴에 딱 무게가 걸리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면서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고무줄 팽창하듯이 돌아간다는 느낌. 이때 가슴이 쭉 짜진다는 느낌을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 호흡은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이 동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할 때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 손에 잡는 부위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중간으로 무심결에 잡으시면요. 이게 꺾이지. 무게가 오면은 손목이 꺾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게를 여기 밑에 손 이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무게가 눌러도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이 무게가 날개뼈 쪽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태평양 어깨 가슴 만들기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프로틴 안 먹어요? 그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도 막 프로틴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저도요. 운동에 뭐 기본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다들 운동을 시작하면은 닭가슴살 보충제가 필수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사요. 운동하기 전에. 맞아. 너무 과한 장비빨이에요. 진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한 운동을 일주일에 3일씩만 하면 3주 후에 스스로 몸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프로틴을 드시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몸이 아직 받아주지 않는데 프로틴. 맞아요. 그거는 사실 몸에 독소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독소. 네, 간하고 신장이 상해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평소 먹던 양에서 밥 2숟갈을 빼시면 되고요. 뭐 신하영 씨한테는 그뭐 안 되죠. 기약인데 그거. 네, 반역이죠. 그리고 난 좀 살 좀 쪄야 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식단에서 밥 2숟갈씩이라도 더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멸치탈출연구소의 멸치대장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도 오늘부터 합시다. 네? 위축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의지니까요. 네, 이정원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아까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인의 자존감이 낮을 때 어떤 점이 또 힘들까요? 진심으로 좋아하는데도 왜 나 같은 애를 좋아하지? 뭐 사랑해 해도 거짓말. 혹시 내가 살쪄서 실망했어? 그래서 지금 답장 안 하는 거야? 왜 답장 빨리 안 하고 있어? 짜증나게. 클래식 진입 장벽을 네네. 쭉 낮춰드리겠습니다. 들어본 적 자체가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클래식 음악과 함께 생활하고 있거든요. 빰빰빰. 빰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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